요즘에 마스크를 계속 쓰느라고 얼굴 주변에 트러블이 나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죠. 저도 진료하면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입 주변에 조금씩 트러블이 자꾸 나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이런 와중에 유독 생리 때만 다가오면 여드름까지 더해져가지고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생리만 가까워 오면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얼굴에 평소에는 없던 여드름이 나는 것은 대표적인 생리 전 증후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위험한 증상은 아니지만 외모에 여성분들이 많이 민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불편감을 넘어서 고민되고 걱정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자궁이나 생리 관련 질환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여드름들이 생기는 부위나 유형들이 개인마다 좀 다 다르고 체질별로도 좀 다르다, 이걸 알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리 전에 생기는 여드름의 부위와 유형에 따른 원인을 설명드리고요. 그에 따른 개선법과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턱 주변에 크고 단단한 여드름이 나는 경우입니다. 목과 턱 주변 경계선에 크고 단단하게 나면서 약간 색은 검붉은 색을 띠기도 하는데요. 약간 눌러보면 뜬뜬하고 아프고요. 고름이 차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크고 뜬뜬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생리전 여드름은 주로 자궁의 혈액순환이 나쁜 상태에서 생기게 돼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자궁 근육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의 흐름이 좋지 못하거나 염증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자궁의 어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선 여드름 말고도 다른 증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생리를 할 때 생리혈을 관찰을 해보면요, 생리혈색이 맑은 색이 아니라 약간 검붉은 색을 띠고 있고 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리 시작 전이나 생리 초반에 아랫배 통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유형에서는 어혈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는 한약재인 도인, 목단피, 홍화, 현오색 등의 한약 처방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분들은 평소에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이면 생리대를 기능성 생리대보다는 빨아쓰는 기저귀 모양의 순면 생리대를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입 주변에 화농성 여드름이 나는 경우입니다. 생리 전에 입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또는 중간 크기로 붉은색이면서 화농성 여드름이 나는 타입인데요. 화농성이라는 것은 하얗게 고름이 잡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인으로는 크게 위장의 습열과 대장의 습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위장의 습열은 식사한 시간이 불규칙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기름지고 단 음식과 음주를 많이 해가지고 위장에 노폐물이 쌓인 상태를 뜻합니다. 대장의 습열은 위장의 습열과 비슷하게 식습관이 원인이 되면서 변비가 심하게 특징이에요. 이 유형은 동반되는 증상에도 원인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위장의 습열이 원인인 분들은 식탐이 있어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과식과 음주를 자주 하기 때문에 보통 식사를 하고 나면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격이 큰 분들이 많은데 항상 몸이 피곤한데 굉장히 무겁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굉장히 졸리는 증상, 식곤증을 많이 보입니다. 대장의 습열이라면, 즉 대장에 노폐물이 많은 상태라면 대변 횟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대변을 보고 나서도 뭐가 좀 남아있는 그런 느낌? 시원치 않아, 더 봤으면 하는데 나오지 않아, 잔변감이라고 하죠. 잔변감을 자주 느낍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평소 아랫배 가스가 잘 차가지고 방귀가 나오는데 냄새가 심하고요. 또 생리가 다가오면 변비가 심해지곤 합니다. 위나 장의 습열, 즉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창출, 후박, 대왕 등의 한약재를 이용해서 한약 처방을 주로 내리고요. 이분들은 평소에 반드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굶었다가 폭식하는 습관을 꼭 고치셔야 하고요. 야식을 반드시 줄이셔야 돼요. 음주,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반드시 줄이셔야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및 잡곡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 쉽죠? 세 번째로, 입 주변에 작게 화이트 헤드처럼 나는 경우에요. 입술을 둘러싸고 주변에 조그맣게 붉은색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색 오돌토돌 올라오는 유형이에요. 크기가 좀 작은 대신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생리 전에 막 피곤하거나 혹은 소화가 안 될 때 더 심하게 올라옵니다. 이분들의 원인은 소화기가 약하고
뭔가 몸이 기력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소화기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거나 혹은 지나친 과로나 다이어트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약해져서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로 허약한 분들이 해당을 하는데요. 이를 한의학에서는 비위허약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약간 마른 체격에 굉장히 체력도 약해서 뭘 조금만 해도 금방 지치는 편이고요. 평소에 소화력도 안 좋아가지고 식욕도 안 좋아서 소식하는데 평소보다 조금만 많이 먹으면 금방 체하고 이런 분들이죠. 이런 유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위장을 튼튼히 하고 원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분들은 특히 식사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드셔야 되고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체질의 분들에게는 홍삼이나 인삼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삼, 황기, 백출 등 소화기를 튼튼히 하고 원기를 보호하는 한약재가 들어간 처방들을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볼이나 이마 혹은 구렛나루 쪽으로 빨갛게 나는 경우예요. 크기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중간 정도일 경우가 많고요. 환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고름이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어요. 이런 유형은요, 특히 스트레스가 심할 때 더 심해집니다. 원인으로는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화나 짜증 등 분노의 감정이 심하면 간화라고 하고, 이럴 때는 볼이나 구렛나루 쪽으로 좀 잘 나게 되고요. 그리고 걱정, 불안 등의 감정이 심하면 심화가 발현돼서 이마 쪽으로 잘 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생리전 감정 기복이 심하고 유방통증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요. 평소에도 불면증이나 두통,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자, 이런 유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감정 자유 기법이라고 불리는 EFT 등의 심리 기법이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기도나 명상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땀이 나도록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땀을 따라서 화가 배출이 밖으로 되기 때문에 증상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심화나 간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시오, 황련, 치자 등의 한약재가 들어간 처방을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리전 나는 여드름은 그 부위와 유형에 따라서 원인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생리전에 턱 주변으로 크게 나는 거는 주로 자궁의 순환이 안 좋아서 그럴 때가 많고요. 그리고 입 주변으로 크게 화농성으로 난다면 또 식습관이 안 좋아서 위나 장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경우고요. 역시 입 주변에 나지만 이게 크거나 붉지가 않고 작게 화이트헤드처럼 난다. 이 경우에는 보통 몸이 허약하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마나 볼, 그리고 구렛나루 이쪽으로 나는 경우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부위와 유형에 따라서 원인을 갈라보고 유형에 따라서 생활습관과 적절한 한방치료를 받는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리전 여드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